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5장 4절 지각과 사유 9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구를 살펴보면 행동주의의 아버지 왓슨은 사고가 단순히 역하 음성적 말, 즉 단순히 속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고를 발성기관에서의 내재적인 근육 운동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미스 등은 왓슨의 가설을 직접 실험으로 다루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초인 큐라레를 실험에 사용했으며 스미스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피험자로 참여했다. 근육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으므로 그가 하위 음성어를 쓰거나 동작을 취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라레의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스미스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들에 관해 생각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육 활동이 없어도 사고가 진행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 실험에서 사고가 단순히 암묵적 말이 아니라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 내면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에 관한 행동주의적 입장이 심상이나 감정 형태로 된 사고 과정을 설명해 주지 못하며 언어화되기 이전의 사고가 존재함을 생생하게 보여준 실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초기 경전 내용과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고가 구체적인 단어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사고가 언어적 부호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사람들은 구체적 심상이나 어떤 지각적 또는 언어적 부호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을 써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인 발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사고의 내용과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고가 언어를 결정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언어 결정론에 의하면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사고하고 지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언어와 사고가 같다고 주장하지 않기에 왓슨의 이론보다는 약합니다. 이 가설을 발전시킨 사람은 워프였습니다. 워프는 우리들의 지각행위나 개념작용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언어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가 우리들로 하여금 주변 세계를 지각하고 조직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다르게 지각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어떤 종족은 쌀에 대해 90가지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대한 명칭이 눈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7가지나 되기 때문에 눈에 대한 명칭이 1개밖에 없는 영어권 사람들에 비해 눈에 대한 개념과 사고가 복잡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사고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사물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적 사고가 다른 어휘를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4절 지각과 사유 10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